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제 함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함수라고 하는 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었던 명령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명령이 콘솔.log였어요. 뭔가 내용을 출력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거죠.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콘솔.log를 우리가 한두 번 쓴 게 아니죠. 여러 번 재사용을 했죠. 근데 함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들어왔잖아요. 수학에서 들었었죠. 가장 대표적인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 수식을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1차 방정식 함수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 함수가 있을 때 f의 10이라고 하면 이 10이라는 값이 x자리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에서 x자리가 전부 10으로 대체되는 거죠. 결과값은 11이 됩니다. f의 5는 그러면 결과값 6이 되고요. f의 7은 결과값 8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내용은 f라고 하는 키워드로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조건값만 바꿔가면서 여러 번 재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함수를 의미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이름을 정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수학식이었다면 f라고 잡아주면 돼요. 이름은 맘대로 주시면 되고요. 뒤에 괄호를 열었다 닫으세요. 그리고 중괄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은 함수 이름을 제시했을 때 일괄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f라고 하는 키워드에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이제 집어넣은 것처럼 정해준 함수 이름에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자,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은 아무 작동도 안 합니다. 써먹어야 돼요. 자, 반드시 정의된 함수를 실행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고요. 호출하는 방법은 이 함수 이름 자체를 명령어로 쓰는 거예요. 함수 이름하고서 괄호 열었다 닫으시면 됩니다. 자, 함수 이름 규칙은 변수 이름이랑 똑같은데요. 영어 숫자 언더바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대부분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을 해요.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띄어쓰기가 들어갈 부분을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기본 방법입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함수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이름은 그냥 맘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중괄호로 블록을 만들어서 이 블록 안에 내가 이 단어를 통해서 그룹으로 묶고 싶은 명령들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밑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가 일괄 실행되는 겁니다. 함수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아무 작동도 안 해요. 반드시 만들어 놓은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자, 만들어 놓은 함수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반복문 안에서 호출을 하면은 얘가 지금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죠. 총 5번 하는 건데 여기서 say hello를 부르면 여기를 5번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묶음이 실행이 되는 거죠. 즉 프로그램에서 함수는 여러 라인으로 걸쳐서 작성되는 명령어를 이름 하나로 그룹화시키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함수 fx에서 요 x 조건값이죠.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매개변수라고 부르는데요. 프로그램은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매개변수가 이제 파라미터랑 같은 뜻이에요. 프로그램에서도요, 자기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명시를 합니다. 조건값이 필요하다면 이 함수 이름 뒤에 붙는 소괄호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요거 자체가 변수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는 호출할 때 괄호 안에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진짜 fx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f라는 함수는 실행할 때 x라는 조건값이 필요하고요. 이 조건값을 받아서 1 더한 결과값 y를 만들어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함수는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 작동도 안 해요. 자, 6라인으로 갑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x로 전달한 거예요. 함수의 파라미터를 만드는 게 변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과정이 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x에 100이 들어간 거죠. 그럼 y는 101이 된 거고 101을 출력하겠죠. 다시 한번 50을 전달합니다. 그럼 x에 50이 들어간 거고 y는 51, 10이 들어가면 11이 출력되겠죠. 필요한 조건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 콤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중 파라미터라고 해요. 프로그램에서 다중 파라미터 정의할 때는 이렇게 콤마로 명시해서 필요한 만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호출할 때도 괄호로 넣어서 이렇게 값을 쭉 똑같이 짝 맞춰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sum이라는 함수를 준비했고요. x, y, z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러면 x에 1, y에 2, z에 3이 전달되는 거고요. 리절트는 그럼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실행시키고 나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x에 50, y에 100, z에 200이 된 거죠. 그러면 350이라는 값이 출력되겠네요.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전에 디버깅 알려드렸었죠. 함수 선언문은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수 자체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힌 게 여기가 실행되면서 함수가 호출됐으니까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선언문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지 마시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세요. 자, 그럼 여기 호출할 단계가 됐죠.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F10이었어요. F10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출력이 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고 또 F10 누르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디버그 콘솔이라는 곳에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할게요. 자, 새로운 단축키입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에서 F10은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F11입니다. 그럼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니까 F10.
F10. 그 함수가 끝나니까 다음 그 7라인으로 넘어가겠죠. 자, 함수를 호출할 차례가 되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F11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X, Y, Z가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실행될 차례인 거죠. 그래서 F10을 눌러서 다음 줄로 넘어가면은 리절트라는 변수가 생길 거예요. 자, 위쪽에 리절트가 350이라고 생겼죠? 또 F10을 눌러서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함수가 끝납니다. 자, 함수가 종료가 되고 블록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 파라미터와 이 안에서 생성했던 변수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왼쪽에 보면 변수가 없어졌죠. 여태까지의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코드를 순서대로 해석하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호출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코드를 따라가기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디버깅이라는 기능을 이제 10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만들고 이렇게 호출하는 코드를 직접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그 간소화된 예시예요. 지금은 함수라는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나중에 가면은 인풋 태그 버튼 있죠. 내지는 A 태그, 뭔가 이렇게 클릭할 요소, HTML 태그에 클릭할 요소한테 얘네들이 클릭했을 때 함수를 호출하도록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함수를 못 만들면은 사용자의 입출력을 처리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함수 만드는 건요.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 3번 예제예요. 함수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호출할 때 짝 맞춰서 정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그래도 돼요. f라는 함수가 x, y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과 200을 각각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출력할 때 x는 100, y는 200이 돼요. 근데 9라인을 보시면 한 개밖에 전달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x는 500이 되고요. y는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가 됩니다. 에러 안 나요.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허용을 합니다. 아무것도 전달 안 하면 전부 다 undefined가 됩니다. 에러가 안 나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했던 게 만약에 x와 y의 합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13라인 같은 경우는 조건값이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결과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14, 15라인은 undefined가 끼워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결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이 파라미터 값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방어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사용자 입력값으로 대체돼요. 사용자가 입력값을 똑바로 입력할 거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귀찮으니까 덜 입력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다 해둬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프론트엔드에서는 그렇게 깊게 얘기를 안 하는데 백엔드로 들어가면 이게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입력값을 이렇게 막 건너뛰는 게 생기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데서 나중에 데이터 다 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이나 뭐 뭔가 입력할 때 어디를 제대로 입력하세요라고 검사하는 코드가 되게 꼼꼼히 들어가는 이유가 백엔드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합계를요, 리절트에 0이라고 준비를 하고, x가 undefined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리절트에다가 x를 합산을 하고, y가 undefined가 아니면 리절트에 또 y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100과 200을 줬을 때는 100을 더하고 200을 더하니까 리절트 300이라고 나올 텐데, 500을 주면은 x는 undefined가 아니니까 리절트에 500을 더하고 y는 undefined니까 아예 건너뛰어서 500이라도 건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전달 안 하면 요 if문 두 개를 건너뛰니까 결과값이 0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500이 들어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나지는 않지만 결과가 nan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선가 오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요.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주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 때 값을 대입을 해놔요. 미리. 그러면은 호출할 때 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x는 100, y는 200이 됩니다. 근데 호출할 때 값을 뭔가 생략했다. 그러면 x는 500이 되고요. y는 기본값 2로 설정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x는 1, y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의 파라미터 기본값 설정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만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크게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 작성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예제 5개입니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